충주시의 유종관입니다. 아들은 지금 이제 30 올해 넷 됐고, 딸은 이제 32 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아들은, 지금 제천에서, 방울토마토, 청년 농업인, 뭐 하는 거, 뭐 그거 한대요, 지금. 한번 가봤는데, 제법, 믿음직스럽게 지금 하고 있고, 딸은 이제 지난번 한 1년 6개월 전에 결혼해서 손녀딸이 생겼어요. 클 때는 사실 제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못했어요. 이제 여기 와서 장사를 한다는 명분인데, 그때는 너무나 사람이 수반부에 많아가지고 애들 뒤치다거리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주로 이제 엄마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애들 커가는 모습이 전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미안하죠. 애들 커갈 때 좀 놀아주고 여행도 좀 다니고 좀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고 그런 시절을 좀 보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제일로 마음이 아프다 그럴까요, 지금. 새벽 4시면 나오고 새벽 1시에 들어가고 이 생활 한 15년을 했습니다. 이게 연중 무휴로 그런 생활 속에서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 사실은 좀 그걸 찾아보기가 좀 불가능했지 않았냐. 어린이날의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용인의 그 에버랜드를 엄마 아들 그 손잡고 이제 갔는데, 딸은 이제 어렸으니까 안고 갔다고 치고, 아들은 그때만 해도 이제 막 뛰어다니기를 좋아하는데, 놀이동산에 뭐 기구를 하나 타려고 기다렸는데 순서가 너무나 길으니까 거기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는 급한 마음에 정문으로 뛰었고, 집사람하고 애기는 여기도 꼼짝 마라. 애들은 이 엄마를 찾기 위해도 그 자리로 다시 온대더라. 해가지고 방송을 해서 30분 정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찾았다고. 그래서 잊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린이날 때 한번 가보고, 그 이후에는 사진만 봤어요. 엄마하고 다니는 거. 그게 납니다. 찾고 가다 보니까 그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에서 그 홀딱 벗고 거기도 뛰어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도 안 다니고 놀러도 안 다니니까 그런 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4살 때인가 그랬으니까. 이제 문제가 좀 있었어요. 딸은 그나마 좀 이쁘게 잘 컸는데, 아들이 이제 사춘기 때 방황을 많이 했고, 그때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했어야 될지 아니면은 달래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A4 용지 뒤에다가 편지지를 대놓고 세로로 물의 철학이라는 글로 A4 용지 21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3mm씩 쫙 붙여가지고 뒤에서부터 편지지 정도 두께로 접어오기 시작을 해서 두툼하게 접은 걸 아들 그 가방에 넣어놓고 말 한마디도 않고 사춘기를 좀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써놨는데, 그게 아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때 아들내미
그가 아마 불량 소년 쪽에 아마 몸을 담지 않았을까라는 그 막연한 그 생각을 했고, 그래도 그 물의 철학이라는 거는 그 단순하게 그냥 짧은 소견에, 짧은 지식에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물방울이 생기고 이슬방울이 모여져서 흘러 계곡물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수증기가 돼서 안개비가 내리고, 이 과정의 중간중간을 사람이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는 뜻으로 비유를 해서 21장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글로 쓴 게 아니고 한문이라는 한문은 다 집어넣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문 자체가 옆으로 돼 있는 것도 읽기 힘들고 해석하기 힘든데 세로로 썼으니 그걸 10번을 읽어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불량 서클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군대 가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쓸 때 그때 그 내용을 써서 보냈더라고. 그래도 지금 아들이 그 부분을 자기가 결혼하면은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고 보관을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클 때 제가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거의 90도로 인사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보고 애들도 밖에 나가면 어른한테 인사할 때는 꼭 거의 90도로 인사를, 지금도 인사는 그렇게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어떤 지식, 배움보다는 어떤 인성 쪽으로 가자. 앞으로는 인성이 좀 밝아야 그래도 사회생활 하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인성교육 쪽으로 많이 신경 썼습니다.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정을 해라. 주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얘는 어떨까? 싸움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공부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놀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을 해라. 아빠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을 해야 앞으로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해가지고 모든 결정사항은 맡겨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가훈을, 제가 태어났을 때 가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인, 능인, 은, 시, 대인, 행함이라 해서 어려움을 참을 줄 알고 자기의 능력을 참을 줄 아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크고 어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그 가훈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어렸을 때는 별로 안 좋다, 경험상.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어깨도 안 닿는 그런 친구들한테 홍보 한번 한 대 맞아도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때리지 말아야지. 크고 어진 사람만이 참을 줄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참고 참았던 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바보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 그 바람에 중학교에 가서 아빠 저 싸움을 한번 해도 돼요?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무조건 해라고 그랬습니다. 하라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두드러 패든 해봐라. 일단 얘기는 그렇게 해놨는데, 부모가 애들 싸움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이틀의 시간을 주면 안 되겠냐? 이건 부탁이지 강요도 아니다. 그 부탁을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해서 부탁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해서 부모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자기 괴롭혔던 어깨에도 안 닿는 키 작은 친구가
그 많은 학생들 앞에도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뭐 이런 사과를 받았다고 이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줬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딸은 그냥 평범하게 컸어요. 이게 오빠가 너무나 힘도 세고 그런 부분, 안 좋은 부분 뭐 이런 게 좀 드러나니까 딸은 그걸 갖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좀 평범하게 컸습니다. 이쁘게 컸지요.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내는 쪽이지, 그게 야, 이 길은 아니다, 기다 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단지 어려운 길일수록 자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길은 보인다. 이 부분은 이런 쪽에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쪽에 방향을 잡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도 그 외에는 다 맡겨놓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말로 하고 싶은 건 해라. 언제? 젊어서 해야지. 나이를 먹어서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그때는 밥이라는 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뭐든지 좀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하고 있어요. 그게 글쎄 이제 그런 표현을 못하고 살아왔고 우리 시대는 또 그게 익숙해 있지가 않은데, 평소에 그 딸을 부를 때는 제가 그 공주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쓰고 아들은 아드님하고 존칭을 써줍니다. 이게 어쩌면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우리 문화인데, 우리 시대 문화인데, 애들한테는 공주님, 아드님 파이팅. 항상 아빠는 뭘 하든 응원하고 있으니까 파이팅 하세요. 우리의 인생 한 페이지씩 넘기면 서로의 삶을 잇는 눈빛길